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다가오는 종족의 지난 이야기, 인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존재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안 보신 분은 1편부터 보시길 권장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불일,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지만 어쩌면 나는 그것을 정기라고 부를 수도 있을까. 단, 그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자연의 또 다른 힘을 포함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과학적 명명법에서는 자기력, 갈바니즘 등과 같은 또 다른 이름이 지정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이 사람들이 지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추측해왔던 자연 에너지 작용을 자유자재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매우 놀라운 능력에 도달했다고 생각되었다. 내가 아는 저명한 실험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오랫동안 자연 지식을 사랑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힘이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에는 커다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어서 말하자면 서로 전환될 수도 있고 서로 동등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의 철학자 같은 느낌의 이곳 사람들은 아마도 대기자기라고 부를 수도 있는 브릴의 한 가지 작용을 통해서 온도 변화, 즉 쉽게 말하면 날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브릴 전도체를 통해 과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작업들은 어쩌면 최면술, 전기, 생물학, 오딕 힘 등에 속하는 것과 유사하여 정신과 동물 및 식물의 신체에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일까. 어쨌거나 이곳의 신비주의자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브릴이라는 공통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한 생각을 하던 중 안내자의 딸 지인은 내가 살던 세계에서는 정신의 모든 기능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한 뇌의 생각이 다른 뇌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최면이나 비전에 의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나는 지상에 내가 살던 곳에서도 그러한 황홀경이나 환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비슷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멸시당하거나 심지어 사기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는 특정한 비정상적인 체질에 의해서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는 경우에도 공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면 그 효과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고 말해주었다. 따라서 체계적 진실성이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질 수 없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신으로 인해서 잘 속는 사람들에게 해악만 끼치는 것 같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한 나의 말을 가만히 매우 진지하게 듣던 지인은 자신들도 그러한 지식 초기 단계에서 브릴의 속성을 잘못 이해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일단 그 이야기는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더욱 적합해질 때까지 이에 관해서 더 이상 논의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나의 언어에 대한 기초를 알게 된 것이 바로 내가 최면 상태에 있는 동안 브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 중에서 홀로 실험을 지켜보느라 애를 썼고 오히려 자신보다 나의 언어에 대해서 더욱 많은 지식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나의 언어가 그들 자신의 언어보다 훨씬 단순하고 복잡한 부분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조직은 유전적인 문화로 인해서 나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더욱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이에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실생활을 하면서 집에서든 아니면 여행을 하든지 간에 항상 지혜를 갈고 닦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뇌 조직이 이처럼 땅속 아래에서 평생을 등불 아래서 살아온 사람들의 뇌 조직보다 더 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조용히 집게 손가락으로
나의 이마를 가리켰고 그러자 나는 그만 조용히 잠들고 말았다. 얼마가 지났을까? 내가 다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나의 머리맡에 한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내가 처음 발을 들였던 집으로 내가 처음 이곳으로 내려올 때 사용했던 밧줄과 갈고리를 가져왔던 아이였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 처음 방문했던 장소가 이곳 부족의 최고 행정관의 거주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테라고 하였으나 실제 발음은 타르라고 발음되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이곳 거주지의 치안 판사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의 장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잠이나 최면을 걸렸던 와중에도 이 나라에 대한 언어 이해가 나에게 있어서 훨씬 더 발전한 것이었다. 게다가 나는 이 아이와 대화하면서 스스로 그들과 비교적 쉽고 유창하게 서로 대화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심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속한 이곳 대부분의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종족 중에서도 유난히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보이는 그 나이에 비해서 매우 남자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제까지 내가 본 이곳 남자들의 고요하고 열정이 없어 보이는 얼굴에서 본 것보다 더욱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는 표정을 이 아이는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내가 이곳으로 올 때 당시 모습을 마치 본 듯이 내가 하강하는 방법을 그린 명판을 가져왔고 당시 내 친구의 시체 옆에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그 끔찍한 파충류의 머리도 그와 함께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더니 타르라는 그 아이는 그림의 그 부분을 가리키며 나에게 괴물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괴물이 나타난 동굴이나 그 틈새에 관해서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어떻게 이처럼 상세히 그릴 수 있었던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자 놀라움과 함께 여러 호기심이 함께 생겨났으나 나의 대답에 대한 그의 관심은 너무도 진지해서 한동안 내 자신의 호기심마저도 까맣게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매우 당황스럽게도 내가 이곳의 집주인과 함께 맹세했던 이곳의 이야기를 다른 곳에 말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그와 반대로 내가 있던 세계에 대한 것을 이곳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약속한 것을 떠올리도록 하는 그러한 질문을 그 아이가 나에게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 아이가 내가 매우 난처해질 만한 질문인 어디서 왔는지를 시작으로 묻기 시작했을 때 마침 운 좋게도 지가 들어와 그의 말을 우연히 듣더니 말했다. 타르, 우리 손님에게 그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든지 알려주어라. 그러나 그에게 그 대가로서 그 어떤 것도 묻지는 말거라.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같은 것들을 묻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정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야. 그녀가 그렇게 말하니 타르는 순순히 네,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심장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까지 나와 아주 친해졌던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나에게 이렇게 금지된 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일들과 함께 나는 얼마 동안 반복된 황홀경의 경험을 통해 나의 마음은 이곳 사람들과 서로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준비가 더욱 잘 되고 있었고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던 이들의 매너와 관습의 차이들을 이제는 더욱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내가 경험하며 알게 된 이들에 대한 것은 이들이 아나라고 불리는 하나의 위대한 가족 종족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지하에 사는 이들 종족의 기원과 이들의 역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은 가장 초기에 이들의 오래된 전통에 따르면 이곳 종족의 먼 조상들은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표면 위의 세계에 거주했었다는 것이었다. 그 세계의 신화는 여전히 이들의 기록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으며 그 신화에는 아치형 돔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에 따르면 전통이 승천하는 당시 지구 자체는 실제로 초기 단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발전된 형태에서 또 다른 발전한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진통과 수고를 겪고 있었고 수많은 자연의 폭력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러한 혁명 중 어떤 이유로 이 종족의 조상이 거주했던 상위 세계의 일부는 급속하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점진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홍수를 겪었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에 잠겨 멸망했다. 이것이 우리 지상 인류의 역사적이고 신성하게 여겨지고 있는 대홍수에 대한 기록인지 아니면 이곳의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전의 어떤 기록인지 나는 도무지 추측할 수도 없었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지상 인류의 연대와 비교해 볼 때 이 민족의 연대기에 따르면 그것은 노아 시대보다 무려 수천 년 전 이상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그 반면에 이곳 저술가들의 기록과 그들의 설명은 지상의 인간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의견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곳의 기록은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했던 연대를 도입하기엔 지상 포유류의 형성 연대보다 훨씬 이전의 연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쨌건 이렇게 홍수의 침입을 받았던 불운한 종족의 한 무리는 물이 점차 행진하는 동안 더 높은 바위 사이에 동굴에 피신했고 이후 그곳에 움푹 들어간 곳을 헤매면서 이후로 상위 지상세계를 영원히 보지 못했다. 그렇게 실제로 당시 엄청난 반동으로 인해서 땅 전체가 변했고 땅이 바다로 그리고 바다가 육지로 변했던 것이다. 이들의 조상은 격변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들이 지상에서 수행했던 예술, 즉 자신들의 문화와 문명의 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녔다. 그들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땅 위에서 잃어버린 빛을 땅 아래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오래전 시대에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부족을 형성했던 종족은 가스나 망간 그리고 석유 등에서 빛을 추출하는 기술을 늘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것이다. 이들은 오래전 고대 이전의 상태에서 이미 자연의 거친 힘과 싸우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고대의 정복자 바다와 싸워왔던 오랜 전투는 수세기에 걸쳐 퍼져나갔고 제방과 수로로 물을 억제하는 기술을 점차 가속화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 덕분에 그들은 새로운 거주지인 이곳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식들을 전해주던 나의 집주인은 일종의 경멸과 공포를 느끼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의 원시 조상들은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스스로 격을 낮추고 수명을 단축했다고 전해졌어. 그리고 그들처럼 많은 종류가 탈출했는데 그것들은 대홍수를 겪고 땅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으며 상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동물들이 바로 그 움푹 들어간 곳을 스스로 만들어냈던 것이요.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 시대라고 불러야 할 커다란 재난이 이들 조상의 역사적인 황공기에 나타났을 때 아나족이라고 칭하던 이들은 여러 공동체로서 정착했고 지상의 발전된 국가들의 현재와 매우 유사한 문명이나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증기와 가스의 응용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계 발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이곳의 공동체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들에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으며 연설가와 정복자도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영역이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에 의해서 전쟁을 벌였고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도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자유제도가 우세하기 시작했다. 그들도 시기와 증오 그리고 맹렬한 열정과 다소 폭력적인 끊임없는 사회의 변화 그리고 계급 간의 투쟁, 가족과 가족 간의 전쟁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회의 그 단계는 몇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적어도 더욱 고귀하고 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고 저장된 잠재적인 힘인 그들이 불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점진적으로 발견되었으며 마침내 그것을 이야기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거리들이 끝났고 거기에 내가 방문했던 부족에서 가장 높은 아나라는 가족 종족이 있었던 것이다. 지상에서는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인간 거주의 유적이 발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종종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알게 된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거주지는 오두막이나 동굴이 아니라 인류 문명 이전에 번성했던 종족의 오래전의 문명을 입증하는 이것과 같은 광대한 도시가 유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부싯돌을 사용하고 철을 알지 못했던 부리로 분류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문득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처럼 자신이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접한 주인공.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영상이 길어 보기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저도 체력이 딸려 숟가락 들 힘도 모두 쓴 관계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과 함께 어려운 가운데에도 늘 응원과 힘을 주시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